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배당주. 이제 11월 24일이죠. 다음 달 12월 24일 정도 되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배당락이 나오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이제 배당 기준일이 생기고요. 대략적으로 28일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날 27일 정도까지 12월 27일 정도까지 주식을 사시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주식 배당. 마지막 날 안 할 거고 나필 27일 날 배당락이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배당락을 회복하고 연말에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요. 배당락을 회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배당주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한 2%에서 3% 정도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좀 증시의 어떤 여파로 인해서 안 올라갔어. 떨어졌어. 그런 기업들은 배당락을 그냥 회복해버립니다. 그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배당락인지도 몰라요. 중소형주들이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알짜 기업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죠, 주식이. 저도 과거에 많은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이제 이 배당락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배당락 다 회복하고 주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10%, 20%. 그러고 팔면 4월에 배당 또 나오죠. 그게 보너스죠.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이제 고배당주를 투자해서 이제 배당락 회복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냈던 종목이 하나입니다.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 고배당주를 투자해야 되는데 자칫 너무 고배당에 빠져가지고 배당락을 회복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죠. 자, 하나라는 종목을 잠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가 작년에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시면 2021년 요 당시인가요? 22년. 자, 요때가 제일 좋네요. 요때네요. 요때입니다.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딱 요 구간 제가 수익 실현해 드렸던 구간이네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이네요.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 있었는데 2020년 요때 이제 회사를 근무할 때 이제 하나라는 기업을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네, 한 5, 6천 원 정도 하나를 한 3번 정도 수익 실현해드렸던 기억입니다. 이때 하나는 뭐 정말 항상 저에게 수익을 좀 가져다 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문도 좋았고요. 그래서 요때 한번 수익 실현 한번 해드렸고요. 예. 요때 한번 해드리고 또한 요때 한번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3번 정도 수익을 해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배당주를 자문을 해드리느냐, 투자를 하느냐 이제 요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고배당주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자, 주가가 23,900원, 24,000원 막 왔다 갔다, 25,000원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12월 말 배당락 있었죠. 분명히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그 당시에 실적이 워낙 좋았거든요. 2020년도에 보시면 재무제표를 가서 보시면 지주사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고 하나가 엄청난 지금도 현재 되게 좋습니다. 하나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1,500억인데요.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2조 9천억이었습니다. 1조 5천억, 2조, 3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찍고 있거든요. 올해 예상 단기 순이익이 1조 5천억, 올해 3조입니다. 네, 아이고 씨, 죄송합니다. 올해는 아니에요. 작년에요. 2021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현금이 이제 창출되는 기업이죠. 예. 대신에 이제 부채도 많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지주사다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가 되다 보니까. 실적으로 뭐 로열티 뭐 브랜드 사용료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래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을 보시면 회사의 시가총액을 넘어서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28,000원인데 당시에는 25,000원도 안 했으니 얼마나 이게 싸 보였겠습니까? 이 아이를 사면 배당도 받고 주가 수익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진짜 실적으로 연말에 배당도 한 보시면 DPS가 750원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간으로 봤을 때 약 한 2, 3% 정도 700원에서 750원을 받으면 25,000원이니까 한 3% 가까이 배당을 받은 거죠. 25,000원 이하에 사서.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배당주 고배당주인데 3%면 당시엔 고배당주였죠. 이때는 2020년도에는. 그리고 나서 주가로 30% 40% 수익을 냈습니다. 네, 한 25,000원 사서 3만 원 이 슈팅 나올 때 정리를 했으니까요. 정리하면서 이제 이 거의 한 2, 3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 비중은 한 20% 정도 실어서. 근데 그렇다고 몰빵을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비중을 하는데 그러면 고배당주를 투자하되 현재의 저평가해야 되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배당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섹터별로 다 배당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시면 HD 현대 고배당이네요. 한 10% 육박하네요. 자, 보시면 삼성, 자 삼성그룹주, LG그룹주, SK그룹주 중에서 배당이 높은 거 뭐죠? LX인터내셔널 엊그제 얘기 드렸고 현대그룹주, 뭐 롯데그룹주, 하나그룹주, CJ그룹주 중에서 배당 높은 게 HD현대, BNK금융지주. 그 다음에 게임주, 금융주, 경기방어주 중에서는 동양생명, 삼성거.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배당주. 자, 시젠, 바이오 쪽은 배당이 없죠. 왜? 돈을 못 버니까 배당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배당을 하는 돈의 어떤 원천이 뭐죠? 예, 이익금입니다. 이익 배당이거든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지금 두면서 이렇게 이제 섹터별로 정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개 정도 공매도, 영업이익, 시가총액. 자, 공매도는 일단 당분간은 조금 얘기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영업이익, PER, 배당 수익률. 자, 배당 수익률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 소트를 이렇게 쭉 제가 했죠. 그러면 HD, 동양생명, BNK 금융지주, 롯데지주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배당주 투자를 할 때 성공 비결은 뭐냐? 기업 실적을 똑똑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기업 실적을 똑똑하게 확인해야 된다. 고배당주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기업 실적을 똑똑히 단디 챙겨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단디 챙겨야 되느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를 계속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자, 바이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배당주니까 시젠이니까 자, 시젠이 지금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적을 똑똑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시젠이라는 기업, KGTS라는 기업, 노터스라는 기업,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뭐 배당을 아예 안 주는 HLB 제약이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똑똑히 이렇게 확인해 보면 메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지금 우리도 이번에 공부했지만 영업이익이 별도 재무제표로 3년 이상 적자가 나면 4년 차에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메존도 중간에 하나 띡 흑자 냈네요. HLB 다이어베틱스.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관리 종목 되겠네요. 별도. 올해 만약에 적자가 뜨면요. 아미코젠. 네. 그래도 별도로는 다들 어떻게든지 요거 괜찮네. 헬릭스미스. 자, 이제 헬릭스미스가 이제 관리 종목에 들어가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재무가 계속 적자가 뜨면 유상증자를 하지 배당을 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없겠죠? 적자니까. 자본을 계속 까먹고 있죠? 그럼 자본 잠식될 수 있겠죠? 관리 종목 될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점점 회사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약도 안 나오죠. 매출도 없죠. 자본 잠식되죠.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는 말은 회사가 어떻다? 일단 좋다는 거죠. 고배당주라는 거는 이미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점검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점검이 완료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왜 고배당주를 자꾸 얘기 드리냐면, 고배당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주주 지분이 높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요. 보십시오. 정몽준
회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2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LX 인터, LX 홀딩스, 그러니까 뭐 이건 지주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연금, KT, 대형주인데 소형주 중에서 고배당주가 나오면 이제 좀 재밌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소형주를 완전히 다 빼버렸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좀 확인이 좀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자산 신탁이라는 기업을 가보겠습니다. MDM이라는 대주주가 국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HL홀딩스 대주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경동제약 보겠습니다. 류기성 대주주 지분. 그게 무슨 말이냐? 내 회사인데 내가 지분이 높고 내가 영업이 잘 되면 대표이사는, 대주주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번 돈을 나에게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거죠. 환원을 받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도 투자를 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도 난 이자를 받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는데 이 돈은 회사 돈이지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이 류기성이라는 이 대표이사가 지분은 17% 가지고 있지만, 유찬이, 유기현 가지고 있지만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회사 돈은. 지금 여기 있는 돈을 마음대로 현금성 자산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경동제약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기말 현금 자산 110억, 예, 기초 현금 자산 기말로 가겠습니다. 119억이 있어요. 이 119억이 이 대표이사 돈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건 회사 돈입니다. 이걸 내가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횡령죄입니다. 아니, 내가 만든 회사를 내가 돈을 쓰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러냐? 억울하다. 억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배당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내 돈으로, 내 계좌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회사를 잘 만들고 대표이사가, 대주주가 회사를 점점 발전시켜서 배당으로 환원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도 이게 S-오일도 있겠죠. S-오일도 뭐죠? 아람코라는 사우디, 지금 이번에 뭐 엄청난 축구 결과를 냈던데, 네, 아르헨티나 잡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우디 아람코가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기름을 뽑아서, 예, 그 번 돈을 S-오일을 인수해 버렸습니다. 지분을 가져가 버려. 이거 절대 팔았으면 안 되는 회사였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이 아람코는 배당 수익을 얻는 거죠. 예. 내가 기름 팔아서 이익을 내서 결국 뭘 돌아오겠다? 배당으로 돌리겠다. 내가 투자해서 내한테 이익을 계속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예, 금광, 그러니까 이게 뭐 금샘이죠. 금샘, 금이 계속 나오는 셈인 거죠. S-오일은 왜? 그냥 원유 싸게, 뭐 지금 물보다 기름값이 싸다는 이 사우디에서 배로 실어놔서 정제해서 팔으니까 이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S-오일은 나머지 SK 뭐 이노베이션이나 GS보다 정제 마진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배당으로 계속 돌려받고, 특별 배당하고, 무슨 배당하고, 배당금이 많아졌을 때 5,900원도 줬었습니다. 미친 거죠. 예. 예. 뭐 특별 배당해가지고 엄청나게 준 적도 있었습니다. 뭐 10% 이상도 줬던 적도 있어요. 예. 그때 뭐 리먼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 회사는 10년 투자하면 배당으로 돈을 다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1억이 돌아와 있어. 나 현금에, 주식 예수금에 1억이란 돈이 있고, 그리고 내 주식이 그대로 1억치가 있는 거죠. 그럼 총 합산 2억이죠. 그러면 100% 수익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2배 올라가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또 배당을 주면 거의 얘는 엄청난 투자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배당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꾸준하냐, 계속 이익을 주고 있느냐, 배당을 계속 과거에 줬느냐. 연말에 이제 배당주에 관심이 있어서 뭐 이런 네이버에 가시면 이제 증권 사이트가 있습니다. 증권란에 가셔가지고
나름 자기도 좀 주식을 했으니까. 나 고배당주 찾아낼래 하면서 이제 고배당주를 찾아갑니다. 자, 뭐, 그 어디 보니까 뭐 네이버 가면 배당 클릭하니까 갑자기 뭐 배당 수익률이 나오네? 뭐지? 보자. 와, 배당 수익률이 대박. 33%나 주네? 와, 하는 거죠. 자,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와, 대박. 진짜 고배당주다. 이거 그럼 연말에 지금 나 한 달 뒤에 33% 이자 받는 거야? 와우. 대박. 미쳤다.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3년 전에는 4원밖에 안 줬어요. 2년 전에는 90원 줬습니다. 맞습니다. 1년 전에 70원 줬어요. 올해 얼마 줄지 모릅니다. 모르죠. 베트남 개발이 이게 이번에 부동산 뭐 이거 정확하게 저도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이게 뭐 주가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막 지금 천차만별이고 이게 나중에 부테넌 개발공사 폭탄 돌리기 시작됐다. 갑자기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요. 이건 약간 부동산 관련 그거 같은데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사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볼까요? 개발 이건가요? 예, 베트남 270원.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지금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네요. 기업 정보, 기업. 뭐 안 나오네요, 자세히.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그동안 배당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단순히 네이버 이거 보고 와 주가가 이제 뭐 200원이니까 이거 2,000원만 되면 난 10배 대박 나고 배당도 받고 나는 진짜 부자가 되겠구나. 근데 시가총액 370억 이런 것들도 확인 하나도 안 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게 뭐 만기가 있는지 아니면 언제 상장 폐지되는지 뭐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으니까 띵 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럼 일단 얘는 일단 뭔지 전혀 모르는 상품이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크레더블. 주식 같네요. 그렇죠? 이크레더블. 효성 TNC. 네, 요건 주식 같습니다. 효성 TNC 딱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효성 TNC가 와 작년에 배당을 5만 원이나 줬습니다. 대박. 수익률이 14%. 와 그러면 올해 또 14%. 그럼 한 달 뒤에 나 14% 수익 나는 거야? 배당 성향 28%. ROE 76%. 와 재무제표 쩐다. 근데 문제는 3년 전에 1,000원 줬습니다. 2년 전에 2,000원 줬어요. 1년 전에 5,000원 줬습니다. 5만원 뭐죠? 특별 배당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시 배당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효성 TNC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재무제표를 체크해라는 겁니다. 고배당 주니까 무조건 고배당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재무제표를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영업이익이 1,000억, 3,000억, 2,000억. 자, 이때 작년에 1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순이익을 얻었네요. 그렇죠? 300억, 1,200억, 1,600억 하다 1조. 근데 올해는 1,000억, 다시 2,000억,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배당금이 1,000원, 2,000원, 5,000원에서 5만 원에서 자, 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예상 배당금은 만 원이면 현재가가 얼마죠? 효성 TNC가 35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배당금이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5,000원이면 거의 한 4, 5%대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주가도 변동성이 엄청 컸네요. 그렇죠? 배당 준다 해서 10만 원대에서 90만 원까지 올랐고 예,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 30만 원까지 떨어졌고 30만 원에 3만 원이면 10%죠. 그렇죠? 3천 원이면 1%고 그러면 만 원이니까 한 3% 정도 되겠네요. 지금 만 원 정도 준다면. 그러니까 이 단순히 작년에 많이 준 것만 보고 배당 수익률을 착각해서 이런 고배당주를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를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꾸준한 캐시카우 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절대 안 된다 이거죠.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금융지주 뭐죠? 한국투자증권이 제가 과거에 이제 근무했던 증권사인데 13% 와 대박
증권사요. 작년에 배당 많이 줬죠. 작년에 뭐 그냥 뭐 증권사 직원들 연봉 뭐 10억, 20억 빵빵 터졌죠. 근데 올해도 똑같았나요?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얘는 평균 배당이 2,000원에서 3,000원 내외였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4만 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급격히 다운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높았다고 해서 작년 기준으로 이거를 뉴스 기자들이 뭐 고배당주들하고 막 기사화 시키는데 그런 거 따라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기업 실적을 똑똑하게 확인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배당락을 회복하고 앞으로 더 치고 나갈 기업을 사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더 치고 나갈 기업. 한국 금융지주. 자, 한국 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자, 한국 금융지주가 여기서 57,000원에서 더 치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죠? 증권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주식 시장이 막 빵빵 터져야 돼요. 그렇죠. 거래량이 붕붕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가 상승, 오늘도 금리 올라갔죠? 이제 3.25%입니다. 기준금리. 그러면 미국 금리 이제 떨어지고 전 세계 경제가 불황이 오고 이제 주가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또 증권주 빠집니다. 그러니까 증권주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확률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금리는 올라가지.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 침체 신호니까 또 주식시장이 침체가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금을 은행 예금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예탁금도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뭔가 딱 답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고배당주를 투자한다고 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걸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으로 그 이 기업이 이익이 성장할 기업을 사서 배당을 받고 배당락 떨어지는 거 커버하고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그런 기업들을 사야 된다. 그게 주식 투자의 성공, 배당주 투자의 성공 비율.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겠죠.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연말에 사서 이제 지금 가장 배당주를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은행주들이 좀 올라오긴 있는데 첫 번째 은행주는 저는 은행 증권 금융주들은 아예 손을 안 댈 예정입니다. 왜? 지금 PF 대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은행주들은 증권주들은 배당락을 쉽게 회복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은 주겠죠. 예, 배당을 주고 배당을 받고 배당락이 뭐 5% 떨어졌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7% 정도 빠질 겁니다. 그러면 한 1,300원 이렇게 출발 띵 하겠죠. 그럼 이걸 회복하고 다시 11,000원을 돌파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쉽지는 않겠다. 증시가 진짜 좋지 않은 이상은 뭐 만만치는 않겠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은행주로 배당락을 회복하고 수익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로 수익 냈으니까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신한지주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요때 신한지주를 작년 말에 샀습니다. 예, 38,000원 정도. 근데 그 주가 슉 떨어지더라고요. 뭐지? 추가적으로 좀 더 샀습니다. 37,000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띵띵띵띵띵 올라갔죠. 예. 그리고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 받고 더 올라갔죠. 4만원대까지. 팔았습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 3% 받고 주가 수익률 4, 5% 받고 안정적으로 한 7, 8% 수익을 가져간 거죠. 한두 달 사이에. 이건 뭐 그냥 땅짚고 헤엄치는 주식 투자인 거죠. 그러고 나서 증시가 더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또 3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지금 야, 나 이때 그때 37,000원에도 고배당 받고 들어갔는데 왜 지금은 안 사냐? 중간에 배당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하고 기업은행하고 조금 주가 흐름이 다르죠. 그렇죠? 왜? 기업은행은 중간 배당을 안 줬거든요. 연말 배당이 높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장난을 좀 친 것 같습니다. 좀 올라왔어요. 저도 이 8,000원, 9,000원 할 때 기업은행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었다는 이유는 지금은 은행주들은 잘못 걸리면 죽는 수가 있다. 5%, 7% 배당바로 들어갔다가 나라가 경제가 휘청거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금융, 증권주들은 연말 배당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노관심, 일체 접근 금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배당주를 찾아야 돼요. HD 현대
보겠습니다. HD 현대. 우와. 근데 HD 현대 지금 현대 뭐 개발 산업 안 좋죠. 이런 뭔가 불협화음, 뭔가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들어가면 안 돼요. 롯데지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지주하고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죠. 롯데건설이 완전히 지금 중소야산에 기로에 있습니다. 둔촌주공 그거 잘못되면요, 롯데그룹 전체가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겠죠. 정부에서 살려놓겠죠. 뭐 기아 이런 거, 요런 것들은 이제 배당락을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죠. 전기차 시대가 좀 더 돌아가나. 근데 자동차 산업도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제외. 그래서 좀 괜찮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거. CJ 같은 거. 요런 거는 그렇게 크게 경기에 영향을 안 받죠. 그리고 CJ 그룹 자체가 식음료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침이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닙니다. 요런 것들은 지금 주가도 생각보다 30만원짜리가 7만원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배당도 한 2, 3% 주네? 그쵸? 그럼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배당도 받고 주식 투자 수익도 받고. 그래서 요런 기업이 뭐 한 지금 76,000원인데 아마 7만원 이하로 갑자기 뭐 주식시장이 휘청휘청 한다. 12월 달에. 야, 크리스마스 내일은 사라지고 12월 달 들어서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뒤집어지고 마틴이 간다. 그럼 7만 정도 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놓으면 이제 다른 주식은 툭툭툭 떨어지는데 얘는 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한 73,000원 정도 선을 계속 좀 유지하면서 뭐 버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75,000원 정도 유지한다. 그러면 그때 띵 사놓으면 배당도 받고 배당락 왜 안 생기지? 배당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는 주식인 거죠. 이 주식은 누구 하나 관심도 없어요.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이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영업이익을 찍었던 회사입니다. 그럼 배당을 많이 주겠나요? 많이 안 주겠나요? 많이 주겠죠. 근데 내년에도 1조 정도 벌고 내후년에도 1조 정도 벌면 이 회사는 꾸준하게 한 3% 정도는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겠다. 배당이 좀씩 증가하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도 받고 주식도 받고 주식 투자 수익도 받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오히려 투자하는 것이 고배당주를 고배당주 투자의 성공 비결인 겁니다. 기업 실적을 똑똑하게 확인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투자. 오늘도 좀 고배당주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반드시 CJ라는 기업이 그렇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샘플인 거죠.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CJ를 사면 꽁도 먹고 알도 먹는다. 확정적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증시가 휘청거리거나 또 CJ 그룹주의 어떤 식음료 사업이라든지 뭐 코로나 또 이슈가 나오거나 뭐 나쁜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주식은 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투자를 하면 뭔가 장기적으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앞으로도 주식 투자의 어떤 큰 틀에서 이런 투자 접근 방식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20년 동안 이런 투자 방식으로 계속 중간중간 수익을 내왔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팁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되게 안정적인 투자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더 좋더라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급등주 막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10번 해가지고 계속 7번, 8번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많은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한 30분 했네요. 감사합니다.